하나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박재기 씨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요거는 듣고 다시 또 추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야 되겠더라. 대구의 소문이 업자들이 박재기만 지면은 다 대박 난다고 그래 소문이 났어. 근데 그게 청와대에서 이렇게 정보가 흘렀는데 이야기해 주는데 박재기만이 나와. 누가 찔렀는가. 홍이 하도 저래 사니까 홍 옆에를 자꾸 조사를 하는 것 같아. 쓸데없는 소리를 자꾸 하잖아. 그래서 그런가. 박재기만이 자꾸 나와. 그래서 내가 박 사장한테 어젠가 아래 전화를 했어. 형님 그 이야기 흘러나옵니다 자꾸. 형님 좀 말이 많이 나옵니다. 나는 이야기 다 해줬어. 이야기 해줘야 안 되겠지 그거. 같이 깜빵 갔다가 고생하고 나왔는데 바보 대꾼다 이거. 업자들 나와갖고 뭐 이리저리 하면은 조심히 얘기하는데 중요한 거는 없는 것도 있다고 시가서 때리킨데 밥을 얻어먹던 술 한잔 먹던 그거 술을 잘 안 먹으니까 그래서 내가 형님 조심해야 됩니다. 말이 자꾸 나와요. 그냥 지역에서 나오는 거에 관계없는데 중앙에서 나온 얘기가 나오면은 그는 벌써 보고가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 해줬어. 조심하라고. 그랬더니 전화가 왔대, 박재기. 여러분, 내가 그냥 청정에 조용히 있으란다. 그 말은 조용히 안 있었다는 얘기잖아. 네, 이것은 그 박재기라는 사람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사실 박재기가 누군가 저희는 지금 처음 듣는 생면부지의 인물이기 때문에 네. 그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좀 소개한 내용이 있습니다. 뭐 어떤 내용을 좀 소개하고 있나요? 일단 그 박재기 씨가 아까 우리 앞서서 네. 들었던 녹취 있잖아요. 예. 거기서 이 조성재 씨 아까 돈 많다는 이 조성재 씨의 얘기를 네. 명태균 씨의 대리인이 박재기로부터 들어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그 명태균 씨한테 해준 얘기가 네. 거기에 이 녹취록에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 박재기 씨가 누구냐 민주당에서 발표한 걸로 보면 네. 홍준표 대구시장의 경남도지사 재임 중이던 네. 2014년에 경남개발공사 사장으로 부임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 경력이 다채롭고 화려해요. 다채롭고 화려해요. 네, 2015년 상반기에 그 채용 비리를 저지릅니다. 경남개발공사 사장일 때겠죠. 상반기 때 이 정규직 시험 답안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채용비를 저질렀다가 2021년에 법정 구속해요. 방금 들어보셨던 그 네. 녹취록에도 보면 감옥 갔다 네, 갔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이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해 하반기에는 진보교육감 이 축출을 위한 서명 허위 작성에 가담합니다. 그래서 또 구속돼요. 그러니까 그때 경남도 그 진보교육감 네. 주민 소환한다 이런 거 있었거든요. 맞아요. 예. 그때 서명을 허위로 또 작성했다가 구속이 됩니다. 네. 그리고 2023년에 작년에 윤석열 대통령의 8.15 특사 때 복권이 돼요. 그러니까 이 홍준표 이 대구시장의 측근인 거는 맞다. 그리고 네. 경남도지사 재임 때부터 홍준표 시장이 그때부터 이 주변에 이 경남개발공사 사장 등을 하면서 홍준표 이 시장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보교육감 축출도 왜 이게 있었냐면 홍준표 당시에 경남도지사 소환 운동이 있었어요. 경남에서. 그때 맞불 차원에서 이루어졌던 건데 이거를 박재기 씨가 주도했거든요. 이걸 보면 확실히 측근은 맞다. 근데 이제 저희가 방금 들었던 녹취록에서 더 확인을 해야 될 건 이런 측근을 명태균 씨가 형님 하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운 사이였던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명태균 씨하고도.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초반에 그 추측을 했듯이 그 명태균 씨와 홍준표 시장과의 연결 고리가 또 하나 확인되는 것일 수 있겠다. 네. 이 인연의 고리가 개연성이 충분해 보이는 게 사실 왜 갑자기 뜬금없이 대구시장을 하고 있는 홍준표 시장이 명태균 녹취록에서 언급이 되었던가라는 부분들이 있었던 건데 이제 나오잖아요. 2014년 그러니까 그 홍준표 대구시장이 현 대구시장이 경남도지사를 했다라는 거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경남도지사를 하면서 명태균 씨가
어떤 그 관계든지 간에 직간접적인 인연을 맺을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 그리고 이 박재기라는 사람도 당시에 경남에서 경남개발공사 사장이라는 네. 그런 주요한 직책을 갖고 있었다. 네. 그래서 아마도 명태균 씨하고 인연은 경남에서부터 시작이 되어 있던 인연들이 있었는데 네. 이제 이분들이 대구로 올라오면서 대구 쪽에서도 지금 그 명태균 씨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린 게 아닌가 네. 이런 추측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오늘 아침에 그 공개한 녹음 파일이기 때문에 기사들이 아직 많이 나온 단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 언론에서 일단 일보 스트레이트 정도를 쓰고 있는 상황인데 종합을 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이를테면 공천 헌금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다 사라졌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게 그 돈봉투,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돈봉투 논란 때문에 지금 뭐 구속된 이런 분들이 있는데, 대체로 왜 선거법 때문에 실비에 해당하는 교통비와 김밥 뭐 이런 걸 쓰는 뭐 300만 원 정도인가 뭐 이런 것들을 나눠준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 감옥 가 있는 사람들도 있고 재판받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경북 지역과 경남 지역에서 있었던 일들을 종합해 보면 일단 덩어리가 다른 상황이고, 저희가 오늘 조성재라는 인물과 박재기라는 인물이 중앙정치 무대에서는 다소 낯선, 그러나 뭐 경남 지역이나 경북 지역에서는 꽤나 익숙한 이런 정치인 이름이 새로 나오고 있고, 그 가운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등장을 했다는 것은 대단히 충격적인 소식이다. 물론 관련해서 추경호 원내대표 측은 가짜 뉴스다. 예, 그리고 이 내용을 전파하는 언론에 대해서는 뭐 허위사실 유포의 그 고발 뭐 이런 등등의 조치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한다 이런 조치를 하고 있지만, 지금 녹음 파일에 나와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해명은 필요하다. 최소한 이게 무슨 일이고 왜 이런 녹음 파일이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공당의 책임 있는 공당의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관련된 것은 뭐 기자회견을 하든지 아니면 뭐 어떤 형태가 됐든 해명이나 설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녹음 파일에 들어있는 맥락 중에 중요한 것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조성재 씨라는 사람이 상당한 재력가인데, 아까 뭐 경북 지역 재산 1위를 네. 할 정도로 상당한 재력가인데, 이 사람이 이런 걸 우려를 했다는 거예요. 추경호가 조성재로부터 돈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번에 안 주면 누군가가 조성재의 돈을 받았을 것이라고 의심을 한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나 밥 사줬는데 이번에 안 사줘. 누굴 사준 거야? 나 말고. 그렇지. 이거예요. 누굴 사준 거야? 네. 누가 내 밥을 네. 가로챈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의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성재가 이런 해법을 제시하는 겁니다. 추경호에게 수표 10억을 제공해서 일단 입막음을 하고, 하자. 그리고 추경호가 공천 주려는 후보 최재훈, 이 사람은 그 보좌관 출신인 거예요. 추경호에. 이 사람은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이후를 책임지기로 하고 단판을 짓자. 이런 내용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럼 누가 단판을 할 건데 그 단판의 주체는 명태균. 그렇죠.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명태균 씨가 이런 관련된 내용의 그 김태열 당시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의 보고를 받고, 그리고 조성재로부터 30억을 받았다. 그리고 그러니까, 10억은 추경호, 20억은 선거자금. 요런 맥락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녹취록에서 네. 보면 명태균 씨가 그렇게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30억을 받아서 네. 10억은 추경호 원내대표한테 주고 예. 20억은 홍준표 대구시장 선거자금으로 연결해 주면 되겠네라고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그 자기는 근데 이제 먹은 게 실제 그게 없네? 됐는지는 뒤에 봐야 되고요. 그러게.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나는 일전 한 푼 먹은 게 없다 이런 주장을 명태균 씨가 하는 모양입니다. 나는 돈은 그렇죠. 내가 뭐 일전 한 푼 받은 거 있냐 이제 주장을 하는데, 물론 지금까지는 근데- 뭐 나오긴 합니다. 예비 후보로부터 뭐 받은 내용도 나오고 뭐 세비 반띵도 나오고 뭐 이런 건 나오긴 합니다만. 근데 하여튼 이럴 때 보면 하여튼 이런 것만 보면 명태균 씨가 정말 돈에는 욕심이 없구나 이런 착각을 하게 만들긴 해요. 근데 실제로 보면 뭐 공천 그 뭡니까 공천 청탁 뭐 대가로 제가 어떤 그 어디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12억까지 받았다 이런 얘기도 네, 지금 12억 8,400. 예, 예. 검찰이 지금 있고, 추산한 내용이 12억 8,400이다라는 예, 그리고 뭐 겁니다. 명태균 씨가 그런 식으로
돈만 받은 것으로 추정될 뿐만 아니라 예. 돈 이외에도 다양하게 사업 다각화를 했잖아요. 예를 들면 뭐 그쵸. 예, 오늘 한겨레 신문 나온 공천도 걸 받고 보면 돈도 받고 그렇죠. 서울로 뭐, 와가지고 네. 뭐 인터넷 여론조사 언론사도 작업을 하고 하려고 여론조사 했죠. 회사도 만들고 그리고 그러니까요. 실제로 그런 기대를 했었다는 거잖아요. 명태균 씨가 오세훈 씨가 서울시장이 되고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자신의 사업이 번창할 번창할 거다라고 했는데 예. 당선되니까 이 사람들이 다 모른 손절각이야. 척하더라. 모른 척 하더라. 아. 그래서 예상과 다르게 잘 되진 않았다 사업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대와 달리 이 사람들이 안 도와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먹고 떨어지라는 식으로 해서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양아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 명태균 씨가. 명태균도 그런 면에서 보면은 네. 명태균 씨도 약간 좀 순진한 데가 있어요. 순수하다 그래야 될까? 순진하다고 해야 될까? 네. 뭐 그런 부분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저는 뭐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지금 명태균 씨가 지난 9월부터 지금 12월인데 석 달 동안 대한민국 사회를 이렇게 흔들어 놓고 또 명태균 씨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이 더 많아진 부분들도 있는 것이고 소위 명태균 씨가 공천에 얼만큼 개입했는지 그 공천에 개입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통해서 여론 조작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네. 본인의 위치를 확고히 하려고 들었는지 이런 부분들 이제 하나씩 더 파헤쳐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오늘 민주당이 이 공개한 녹취록에는 저는 좀 추경호 원내대표한테 이 포커스를 좀 일단 맞춰보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 수도권에서도 예전에 뭐 공천 헌금 같은 얘기가 있는 적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지난번 지방선거 때인가요? 일산 쪽에 김연아 전 네, 네, 의원도 뭐 그렇죠, 시의원들. 의원들한테 몇 천만 원 단위 예.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이제 단위가 일단 달라요. 스케일이 완전 다른 거잖아. 진짜 억소리 나는 예. 게 일단 있었던 부분이 있다라는 거하고 예. 추경호 그 원내대표가 오늘 백브리핑을 하면서 본인의 20억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당시 후보가 음해성 얘기한 부분인데 고맙게도 문정부 집값 폭등시켜서 공시지가 상향된 부분 그리고 언론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분을 국세청에 세금 납부한 것까지 증빙해서 청문회에서 설명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결론은 두 가지 때문에 재산이 4년 동안 20억이 늘었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신 거잖아요. 네. 첫 번째가 집값이 올랐다. 네. 공시지가가 올랐다. 예. 그리고 두 번째가 어른 아마도 부모님이신 것 같아요. 예.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분이 있다. 예. 이 두 가지인데 이 뭐 증여받아서 그 증여세를 얼마를 납부했는지 얼마를 증여받았는지는 뭐 바로 확인이 될 부분인 것 같고 네. 또 당시에 집값이 물론 문정부 때 좀 폭등했죠. 근데 그때보다 지금 더 올랐다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이번에 또 공직자 재산 등록을 했을 테니 네. 그 과정을 비교해 보면 알 부분이 있다. 네. 그리고 아무리 제가 좀 잘 납득이 안 가는 게 아무리 공시지가가 몇 배 뛰었다고 하기로 선이 20억이 올라요? 20억씩이나 오를 수 있을까? 이건 상상 밖의 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강남의 경우는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강남에 집이 있으시면 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 예. 이 부분도 확인은 필요하다. 그래서 당시에 그 상대편 후보들도 네. 설마 그런 부분들조차도 상식적인 부분에서 확인을 안 하고 문제 제기를 했을까라고 네. 본다면 네.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해명하고 소명해야 할 부분이 반드시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김진욱 대변인님은 그 추경호 원내대표 맡으시고요. 저는 홍준표 시장을 맡아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홍준표 시장을 제가 또 왜 다시 말씀드리냐면 이상한 게 좀 있어요. 그 네. 녹취록 다시 한번 네. 그 제가 지금 급하게 다시 한번 봤는데 예. 명태균 씨가 조성재한테 30억을 그럼 받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했어요. 네. 그래서 추경호 대표는 지난번에는 20억 먹었으니까 이번에는 반 그릇만 먹어라. 그래서 이제 10억만 줘서 입막을 하는데 20억을 왜 홍준표 시장한테 줄 생각을 했냐는 거예요. 아까 김진욱 대변인 말씀하셨던 대로 경남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 그러니 개연성이 있다. 그렇죠. 근데
그 개연성이 있는 것을 이제는 확실하게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녹취록에는 명태균 씨가 왜 홍준표 당시 후보한테 20억을 줘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제가 지금 얼핏 살펴본 바로는 잘 안 찾아져요. 그래요. 예. 예. 그러면 뭐가 다른 게 더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예. 그렇고 민주당이 아직 공개하지 않은 무슨 예, 내용이 예. 있을 수가 그게 있을 있어요. 것이고요. 예, 추가 공개가 가능할 예, 거예요. 홍준표 시장이 명태균 씨만 나오면은 막 화내고 했었던 거 있잖아요. 네. 그 이유와 연결돼 있을 수도 있겠다. 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물론 이게 홍준표 시장과 또 연결시키고 뭐 조사하고 수사 필요성 주장하고 이러는 게 네. 우리 지난 며칠간 여러 방송들에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지만 명태균 게이트가 너무 옆으로만 퍼져나가는 거 아니냐. 예. 이런 걱정에 또 하나의 옆을 추가시키는 결과일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거는 굉장히 그 중요한 문제고 국민의힘 전체가 이 유력 대선 후보들을 통해서 이 추정을 해보니 이 정치 집단 자체가 큰 문제였구나라고 네. 하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요. 네. 홍준표 시장 거는 좀 더 확실히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다.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비행기를 이륙시키자. 김건희 여사 위로 예, 올라가자. 예. 위로 올라가자. 네, 지금은 비행기가 아니고 택시예요. 그냥 계속 옆으로만 왔다 갔다 하는데 예, 예. 어쨌든 거기 할 거 하고 예. 그러고 나서는 좀 이륙할 필요가 있겠죠. 네. 어쨌든 좀 홍준표 그 시장 문제는 굉장히 좀 중요해 보인다.